친구의 남편과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절친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친구 남편은 도망쳤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수진과 미나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첫 수업 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펜 좀 빌려줄 수 있어? 수진은 웃으며 펜을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둘은 금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같은 기숙사,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수진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미나는 정반대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누구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수진에게 미나는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나 덕분에 대학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미나도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수진의 조용함이 편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꼭 맞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붙어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30이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나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재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자상했습니다. 미나에게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습니다. 미나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남자를 만나겠지? 미나처럼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수진에게 연애운은 없었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35이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미나는 걱정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진은 웃어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눈이 높은 게 아니야. 그냥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36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나 부부의 결혼기념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수진은 혼자 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혼자였습니다. 파티장에는 부부 동반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수진만 혼자였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때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뭐 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미나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제가 대신 말동무 해드릴까요? 그냥 예의상 건넨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안 돼. 이건 친구 남편이야. 수진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미나가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짜리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재현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가끔 챙겨줄 수 있어? 친구의 부탁이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첫날 저녁 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부,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근처에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둘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수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형부, 많이 힘드세요?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이 정도는 버텨야죠. 하지만 그 웃음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재현은 좋은 청자였습니다. 수진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적절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나와는 달랐습니다. 미나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수진은 듣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안 하세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복이 없나 봐요. 재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수진 씨처럼 좋은 분이 왜 복이 없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안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언제 돌아와요? 아내가 뭘 좋아해요?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미나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매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친한 거야. 형부랑 친한 게 뭐가 이상해? 미나네 가족이니까 가까워도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친함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미나의 남편을요. 어느 날 재현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둘이서 만난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은 재현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미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형부 아내예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미나랑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미나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재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재현이 아파도 관심 없었습니다. 재현이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볼 때도 답답했습니다. 저런 좋은 남편을 왜 저렇게 대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 남편을 가로챌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재현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연락을 피했습니다.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이대로 끝내기 싫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싶어요. 한 달을 버텼습니다. 2달째에 무너졌습니다. 둘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먼 도시의 호텔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재현은 결혼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재현이 손을 잡으면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둘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수지는 미나를 마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절친처럼 굴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같이 쇼핑 가자. 수진아,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매번 응해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미나 집에 갈 때마다 지옥이었습니다. 재현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미나 앞에서 형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요즘 재현이 좀 이상해.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모르겠어. 그냥 예전보다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밖에서 무슨 일 있나? 수진은 애써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형부가 무슨 일이 있겠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근데 진짜 이상해. 요즘 핸드폰도 안 보여주고 비밀번호도 바꿨더라.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0년 친구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단지 내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수진이 연락한다는 것을요. 처음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재현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미나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재현 핸드폰에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둘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호텔 예약 내역까지. 미나는 분노했습니다. 20년 친구가 남편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남편도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참았습니다. 바로 이혼하면 재현이 수진에게 갈 테니까요. 둘이 행복해지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요. 미나는 3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수진을 만나면 웃어줬습니다. 절친처럼 굴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올 때도 환영했습니다. 형부랑 많이 친해졌네? 좋다. 우리 가족 같잖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진은 미나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자기가 얼마나 티를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재현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미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녹음,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변호사와 상담도 했습니다. 이혼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재현의 재산 절반을 가져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줄 겁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둘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방심할 때, 그때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아플 테니까요. 6개월 전. 미나는 가짜 출장을 꾸몄습니다.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 제주도 출장이야. 목요일에 돌아와. 재현은 속았습니다. 바로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나가 목요일까지 출장이래.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미나는 모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둘이 만나기로 한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은 호텔 로비에서 미나를 마주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3년이나 이 순간을 기다렸어. 미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비겁한 남자. 미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0년 우정을 배신한 친구, 자기 남편을 훔쳐간 여자. 미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뒷걸음쳤습니다. 미나, 나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뭘 설명해? 3년 동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 내 집에 와서 웃으면서 내 음식 먹은 거? 내 앞에서 언니라고 부르면서 뒤에서는 내 남편이랑 잔 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미안하다고?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미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울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수진 앞에서는요. 미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미나 없을 때 만나요. 사랑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재현이한테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3년 동안 증거 모았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고, 호텔 예약 내역도 있어? 수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미나,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용서.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입장이면 용서했겠어? 20년 친구가 3년 동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는데 용서했겠어?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라도 용서 못했을 겁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재현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그리고 너.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 그게 내 복수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재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망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수진은 버리고 갔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요. 며칠 후 재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나가 이혼 서류 보냈어요. 재산 절반 주고 위자료도 내래요. 근데 저 파산할 것 같아요. 수진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현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웠을 뿐입니다.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미나가 바빠서 관심 못 주니까 다른 여자를 찾은 겁니다. 그게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수지는 재현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20년 우정을 잃었습니다. 3년을 바친 사랑도 가짜였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나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수진과 미나가 함께 찍은 사진들. 졸업식 사진, 여행 사진, 생일 사진. 20년 우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맨 아래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나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에게. 이 사진들 정리하다가 보냈어. 우리 진짜 행복했었네.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재현이랑 이혼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재현한테는 별로 미련 없어. 걔는 원래 그런 애야. 나도 알아. 내가 관심 안 줘서 다른 여자 찾은 거. 그게 하필 내가 됐을 뿐이야. 수진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근데 차마 못했어.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 기억나?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좋아했던 선배. 건축과 정민호 선배. 너 그 선배 엄청 좋아했잖아. 고백하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먼저 만났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 일부러 그랬어. 내가 눈독 들이는 거 알면서 내가 먼저 꼬셨어. 그때 나 좀 이상했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 내가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20년 동안 말 못했어. 그게 항상 걸렸어.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나도 자신을 배신했었습니다. 20년 전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미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응했습니다. 둘은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편지 받았어.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 선배 이야기.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그때 정말 좋아했어. 고백하려고 용기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랑 사귄다고 해서 포기했어. 미나가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 수진도 멈췄습니다. 나도 미안해.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항상 내가 부러웠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왜? 너는 뭐든 잘하잖아. 공부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다들 너 좋아하고.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너잖아. 나는 항상 내 그림자였어. 사람들은 나보다 널 더 좋아했어.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미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바보 같네? 미나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부러워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있었어.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이 지경이 됐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재현한테 빠진 것도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내 남편이 날 좋아하면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사람 같았어.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정민호 선배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뺏은 건 그래야 내가 더 나은 것 같았거든.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년이야. 3년 동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전에 내 선배 뺏은 거. 내가 날 용서 못해도 이해해.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무리인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수진은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언젠가. 둘은 바닷가에서 헤어졌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없이 그냥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우정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해진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서로의 배신을 알았지만 서로의 상처도 알게 됐으니까요.